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또 GS 한 달 분량을 또 시작하게 됐는데, 또 힘든 한 달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모두 힘내시길 바라고 저도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조금 약간 사실 다른 GS랑 뭐 다 똑같겠지만 약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GS 보실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좀 약간 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별거는 아닌데, 이거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거 집착하는 편이어서 산인공에 제가 민원을 넣어서 산인공에 민원을 넣어서 폰트랑 글자 크기랑 장평을 제가 알아서 신명조체 13포인트 장평 100으로 해서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푸실 때 시험 느낌 나면 좋으니까 좀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낼 때 좀 고려를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보면은 요즘에는 무조건 맞춰서 나오진 않고 있긴 하지만, 실제 표장을 그대로 낸 문제가 나오고, 변형해서 낸 문제가 나오고, XY로 바꿔서 낸 문제가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을 어느 정도는 좀 맞추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난이도 면으로 봤을 때 저번 달에 진행을 해보니까 이제 기득 이상 분들이 들었는데 조금 어렵다는 부분인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내 잘못이 아니고 약간 시험 문제보다 좀 어려운 거니까 너무 기죽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약간 7, 8의 부분을 좀 쉽습니다. 제가 채점을 하다가 너무 다들 이거 멘탈에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조금 난이도 낮춰서 1, 2회보다는 좀 뒤에가 조금 더 쉽긴 했어요. 자, 그리고 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기출 문제집도 한번 내긴 했지만,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기출을 싹 봤잖아요. 그래서 안 나온 논점 중에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많이 냈으니까, 다른 논점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어느 GS를 듣든지 똑같죠. GS에서 출제된 논점은 최근에 안 나왔으면서 최근 개정법이면서 중요한 논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좀 암기를 해주시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만 한 가지만 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GS 시험을 볼 때 항상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좌측 상단에다가 이렇게 법전을 이렇게 딱 두고, 초안지는 안 쓰니까 이 밑에 깔아두고서 GS 보기 전에 머릿속으로 눈 감고서 이제 종친다는 상상하고서 정확히 1시간 58분에서 9분 정도만 딱 풀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좀 긴장하는 느낌을 되게 하고 싶었고, 실제 시험장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간도 심지어 가졌어요. 이게 원래 이제 한 번 정도 시험을 보통 보셨겠지만, 이 시험지를 받게 되면은 잠깐 파본 검사하는 시간을 줘서 문제가 뭔지 한 10초, 15초 정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GS도 그렇게 응시를 했어요. 받자마자 10초에서 15초 정도 혼자서 생쇼긴 한데 파본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점이 뭐 있는지를 생각하고서 눈을 감고서 잠깐 기다린다는 상상을 하면서 대충 뭐 있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는 연습을 좀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드리드가 나왔다. 그러면 약간 당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잠깐 파본 검사하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홀딩이 되거든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생각보다 많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활용하는 연습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위치를 일관되게 두는 거, 저는 왼쪽 위에 법전 두고 오른쪽에 펜 두고 옆에다가 여분 펜 두고 이게 정확히 딱딱 다 맞춰놨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초안지는 안 쓴다, 무조건 시험지에다 푼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는 필속이 어느 정도 빨려져서 2권을 썼었어요. 2권을 썼었는데, 이게 2권을 쓰게 되면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촌을 들어서 새로운 답안지를 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맨 앞에다가 상표법, 그러니까 변리사 제2차 시험 상표법 하고서 이름 한성민 쓰고서 한 장 넘겨가지고 수험번호 쓰고 거기다가 사인을 받아야 되는 딜레이 시간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되게 생쇼긴 한데 저 혼자 그걸 했어요, GS 볼 때. 그래서 거의 다 쓸 때쯤 되면은 14페이지 정도 썼을 때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참고로
너무 안 썼는데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그 시험관들이. 그래서 14페이지 정도 되면은 혼자 이걸 쓰면서 왼손으로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여기서 막 다들 뒤에서 쓰고 있는데 혼자 막 손을 들어요. 그러고서 받았다는 상상을 하고서 그 처음에 이거 앞에 답안지 있잖아요. 이거를 공란으로 미리 둔 다음에 여기다가 적었어요, 실제로. 이게 그 잠깐 내가 30초 정도를 버려야 되는 그 시간을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진짜 쓰고, 그 좀 있으면 이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험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수험 번호를 외웠어요. 그래서 모든 GS에서 항상 그 수험 번호 다 썼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수험 번호 갑자기 혹시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이게 수험표 찾아보고 하면 또 그것도 시간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GS에서 다 수험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했다는 거.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새 거를 하면은 500원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그 뒤쪽에다가 이제 그냥 풀기는 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좀 실전 연습이 많이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팁으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팁을 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 2번이 있고 3, 4번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4번의 시간을 잘못 남길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6분 정도는 남겨놔야지 4번을 원활히 풀 수 있는데 막 10분 남고 이렇게 되면은 날림으로 풀 수밖에 없고, 1번에서 욕심냈던 게 스노우볼처럼 굴러와가지고 여기서 점수 한 2, 3점씩 깎이는 경우가 제 체감상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너무너무 방지해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실력이 오른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 1, 2번을 같이 풀고 목차를 다 잡았어요. 10분 동안 1, 2번을 풀고 목차를 잡아요. 그리고 60분까지 1, 2번을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덩어리가 원래는 36분, 24분, 36분, 24분이니까 하다 보면은 그 마지막 24분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일단 60분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4번을 풀어놨죠. 그래서 3번을 풀면서 4번 푸는 시간을 정확히 남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4번을 항상 풍부히 썼어요. 그러니까 3번을 약간 덜 버리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3번을 5페이지를 쓰고 4번을 3페이지를 쓰면은 좋기는 한데, 문제되는 상황이 뭐냐면 3번을 5.5페이지 쓰고 4번을 1.5페이지 쓰면 이게 많이 날아가요. 이게 그렇겠죠, 아무래도 비율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최대한 안 만들기 위해서 가다가 4번을 4.5페이지 쓰는 건 큰일이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껴서 이걸 적어도 2페이지라도 좀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답안의 목차를 잡고서 이 두 문제를 해가지고 푸는 걸로 해도 내가 안 헷갈릴 자신 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시는 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을 수 있어요. 저는 민특상 다 이렇게 해서 붙었습니다. 아무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는 좀 팁을 조금 말씀해 드렸고, 자, 이제 오늘 1번 문제부터 좀 이제 전체 문제 일단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아마 오래GS 안 들으셨으면 좀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레고 캠팔마라고 이거 최신 판례예요. 그래서 이거를 1회 1번 문제로 했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제 생각으로는 그 8회 플러스 4회로 이제 올해 제가 할 GS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래도 찍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장담하는데 이건 모든 GS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실 게, 일단은 이거는 그러면은 전형적인 문제죠. 되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나올 만한 문제인데, 지금 이게 의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34조 1항 11호 후단에 대해서 지금 거의 최초로 판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 자체도 지금 이게 새로 나왔을 뿐더러 지금까지 희석화를 안 냈기 때문에 내기가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맨 처음에 낼 때 표장을 바꿔보려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었어요. 처음에 문제를 바꿔보려고 막 소니 뭐 캠파라 뭐 이렇게 해갖고 자꾸 바꿔보려고 했는데, 바꾸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인 게 뭐냐면, 그 심판 단계 사건을 보면은 레고가 어떤 걸 조립한다라는 관념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자꾸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저명사표를 베낀 게 아니고 이게 레고가 어떤 걸 조립한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내가 조립한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기 때문에 베낀 게 아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사실관계를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자꾸 표장을 잘못 바꿨다가는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장을 안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희석화에 관련된 단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래. 그 연예인 성명인데 이것도 지금 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최근 기출 보신 분들은